안녕하세요, 위드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을 텐데요. 우선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의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못 올리게 되면은 과태료 지금 계속 500만원씩 계속 부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선은 지금 정부와 법과 싸울 수 있는, 지금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협회 같은 경우에도 딱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과태료를 안 받기 위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개정되고 있는 법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 일단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중개사무소 광고 체크리스트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2020년도에 이제 입법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규정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듯 등록 완료한 광고도 다시 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저랑 같이 확인을 다시 하실게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광고 체크리스트에서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종류가 이제 건축물, 토지,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는데, 먼저 공통사항 먼저 확인하실게요. 먼저 중개대상물 종류별 공통사항이에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이렇게 5가지는 중개대상물, 어떤 중개대상물이 됐든지 간에 공통으로 광고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먼저 핸드폰, 유선전화 무관하고요. 대신에 등록 관청에 신고된 번호 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연락처도 올릴 수 있는데 대신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같이 표기하는 한에서 표시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 관청에 신고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 할 수 없다라는 거, 표기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면에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등록 번호를 표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신에 이제 중개 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이랑 인터넷이랑 동시에 광고,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올리게 되면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할 때 어찌됐건 중개보조원 관련사 명함, 이름, 전화번호는 명시 금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항목으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 종류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용도로 하면 되고,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등기 건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미등기로 올렸다가 나중에 등기가 나잖아요. 근데 등기 난 거를 모르고 그냥 미등기 상태로 광고를 계속 냅두셨다가 과태료를 받으신 소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참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미등기 건물도 층수 표시할 때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표시인데, 아직 건축물 대장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거래 형태는 이제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임대차라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층수 표기할 때 요거 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여기는 층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도 층수를 표시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층수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실무에서는 단독주택도 이제 일부를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층수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 몇 층 어느 부분을 임대하는 건지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고요. 입주 가능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 당사자가 뭐 이사나 대출이나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옆에 이제 협의할 수 있음이라고 해서 날짜는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계시거나 이제 매도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약간 유도리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랑 욕실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수를 넣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직접 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점이 상가 매물에도 내부에 방이나 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함,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상가 매물에도 과태료를 받으신 또 대표님도 계세요. 그래서 참, 네, 좀 뭐 이런 것까지 뭐 해야 되나 싶지만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는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서 광고 올리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용 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 화장실 개수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전체에는 욕실 수를 기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승인일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용 승인일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그 날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요것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는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가 건물도 그렇고 주차 대수를 꼭 체크해서 주차 가능한 대수, 그 다음에 주차 불가하면 불가, 이것도 꼭 주의해서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비는 또 개정사항이 입법 예고된 게 있어서 그거는 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관리비를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제 원룸이나 월세 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규제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관리비도 꼼꼼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관리비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제 공용 청소비 뭐 이런 걸 안 하시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 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시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시고, 이제 토지는 5가지 항목, 임목 5가지, 그 다음 공정재장, 재단, 광업재단 3가지, 이렇게 좀 단촐하죠. 그래서 지금 법이 계속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거는 전세 사기 사건에 관련된 계속 그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계속 지금 방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진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저희도 지켜야 될 거는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도 500만 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차등으로 그 경중에 따라서 일단은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데 이제 광고 올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에도 이제 표시 광고물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 대상인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중개대상물, 중개업을 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은 중개사법에 적용이 되니까 표시 광고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그 광고 대행 업체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이제 물건을 올리는 행위가 법령 위반인지 이거에 대한 질문에 중개업을 위한 목적이면은 이제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광고 업체이기 때문에 아예 올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올리는 목적이 광고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광고업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물건을 올린 것 자체가 중개를 하려고 올리는 걸 텐데 이렇게 해서 광고업의 목적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법령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법들이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만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이나 이런 광고 대행 업체에서 진행하는 그런 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직거래로 뭐 임대인분들이 매물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또 중개사법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블로그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료가 되면은 아예 표시 광고를 삭제를 아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블로그에다가 매물 광고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블로그가 계속 관리를 해서 지수를 올려야 노출도 되고 하는 건데, 물건 올리고 또 나가면 삭제하고 게시물 삭제하고, 근데 삭제하는 게 블로그 지수에는 별로 좋은 영향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은 유튜브, 블로그 참 쉽지 않다라는, 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올바로 명시한 사례도 이제 저기 자료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올리는 그 방향으로 하여튼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뭐 하나 맞지 않으면 지금 다 과태료를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입법 예고되고 있는 내년 한 1월쯤부터 시행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광고 체크리스트 지금 설명드린 거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뭐 임대인의 세금 체납, 뭐 확정일자, 열람 내역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해서 이제 올라올게요.